다들 데이 하와 어서 오십시오. 오늘 찾은 뉴스 계엄령 해외 반응에 대해서 한번 쫙 훑어볼까 합니다. 참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해외 서울이 봄 시청자 늘어날 것 같다고요? 그 영화 안 그래도 대박 쳤는데 이제 국제적으로 떡상하겠네. 윤통 거기 지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정말 유튜브에 모든 채널에서, 그냥 그게 뭔 채널이든 어떤 채널이든 모든 채널에서 계엄령 얘기를 하고 있어. 그게 뭐 정치 채널이든 아니면 뭐 예능 채널이든 아니면 뭐 먹방 채널이든 아니면 뭐 리뷰 채널이든 뭐든 간에 모든 채널이 계엄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왜냐하면 워낙 이제 국내에서 계엄령에 대해서 다룰 만큼 다뤘어. 너무 많은 걸 다뤘기 때문에 내가 딱히 나보다 훨씬 더 잘 다루고 분석을 잘 해놓은 채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내가 딱히 할 말이 없어. 여러분들도 뭐 다들 보셨을 거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그래도 예능적으로 재밌게 전달해드릴 수 있는 거는 중국 반응. 안 그래도 그 유튜브 댓글에 그걸 봤어. 형 지금 이렇게 데이트 방송 올릴 때가 아니야. 형 지금 중국에 계엄령에 관해서 중국 반응 좀 올려주면 안 돼? 그러고 내가 워낙 이거 검색해보니까 계엄령 관련돼서 많이 올라갔고 뭐 중국에 뭐 딱히 뭐 특별한 반응이 있을까? 라고 봤는데 뭐 좀 있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얘기를 해보자. 계엄령이 뭔지는 여러분들 이제 다 알게 됐죠. 솔직히 저도 계엄령이라고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몰랐어. 설마 내가 살다가 뭐 계엄령 이걸 맞잖아. 우리 지금 20대 30대 분들 설마 내가 사는 시대에 계엄령이 터질까? 근데 계엄령을 당하고 나니까 계엄령이 도대체 뭐야? 뭐 이런 걸 검색을 해봤는데 저도 검색을 해봤어요. 여기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보니까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세 번째,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5번, 국회가 제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지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진짜 나라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을 때, 전쟁일 때, 구태타,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을 때 일어났던 게 계엄이야. 그리고 이 계엄이 일어나면 이게 약간 그냥 분위기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이거는 완전 이제 통제가 되면서 이제 군대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정한다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 언론은 다루면 안 돼 하면 그거 바로 잡아갈 수 있고, 너 지금 이거 계엄 상태에서 네가 이런 짓을 했다, 너 이거 계엄 상태에서 하면 안 되는 거야 하고 바로 잡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계엄 상태가 되면 약간 좀 전체적으로 이제 확 바뀌어 분위기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중국 반응이 나오죠. 한국 계엄령이 이런 거구나 하고 중국에서 반응 바로 나옵니다. 야 이거 우리 맨날 이거 저 혼자 웃어서 미안해요. 중국에서 첫 번째 반응이 이거야. 이게 한국 계엄이야? 야 이거 우리 맨날 사는 삶인데. 나 이거 보고 빵 터졌네. 이게 제일 웃겼어. 야 오늘 여기까지만 보면 돼. 끝. 야 이거 끝났어. 야 중국에서는 한국 계엄령 터졌다고? 야 웨이보에 막 1위 올라가고 난리 났어. 한국 어쩌고 지금 좆대고 난리 났어. 국회의원들 담 넘고 장갑차 도로 통제되고 중국에서 난리 났어. 일단 제일 많은 댓글은 이거야. 그래도 일반적인 댓글이 많아. 한국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다 많아요. 그게 중국이든 대만이든 아니면 중국 어권에서는 이런 댓글들이 일단 제일 많아. 한국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한국이 별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드립 치는 애들 있잖아. 드립 치는 애들인데 최고 드립이 야 이거 우리 중국에서 맨날 겪는 거야. 거기 좋아요 몇만 개야. 야 이거 우리 일상인데. 여러분들 중국은요 지금 여기 보시면 무슨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중국은 이거 매일 해요. 중국은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애초부터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세계에서 제일 긴 계엄령이 얼마나 있었는지 알아요?
세계에서 제일 긴 계엄령이 몇 년이었더라? 대만이에요. 38년. 대만은 계엄을 38년 동안 했어요. 이게 세계 기록이야. 세계에서 제일 긴 계엄령이라고 하는데 중국 대륙에서는 그게 아니래. 아니야.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지금까지 계엄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번 계엄이 계엄령이 떨어지고 나서 뭐 빨리 해제가 됐지만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흔적이 남아. 이 상처가 남아. 이 상처는 뭐냐? 이제 전 세계적인 거야,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국내 사정을 알기 때문에 이것도 뭐 정치적인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 뭐 솔직히 이 계엄령 일어났다고 지금 뭐 유혈 사태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일상을 사는데 해외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보는 시선은 저 나라 안 그래도 휴전 중인 나라인데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야 이거 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렇게 뉴스를 본다니까. 일반인들이 뉴스를 파지 않아. 한국에 계엄령이 일어났는데 자 한국의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의 국민성, 한국의 정치 체제, 한국 사람들이 이런 계엄령을 대하는 태도 이런 거를 다 한번 파보자. 안 파. 누가 파. 그냥 한국은 북한이랑 지금 휴전 상태인데 계엄령이 일어났다. 와 역시 전쟁 중인 나라는 야 이럴 줄 알았어. 투자 안 하길 잘했어. 투자한 사람들은 와 내 돈 줬다는 거 아니야? 빼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격을 쌓아 올리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는데 한순간 그 6시간 만에 국격은 무너진다 이거야. 이미지는 개나랄까요? 요번에 이게 터지면서 좀 세게 다루는 언론들 있잖아. 이건 어떤 대만 언론인데 정말 세게 다루는 언론들은 어느 정도까지 다루느냐면 여러분들 지금 한국도 그러니까 해외에서 중국을 다루듯이 중국 지금 경제가 안 좋고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중국이 경제 상황들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 내 뉴스만 봐도 항상 그래서 중국 언제 망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근데 나 항상 대답해드려. 중국 안 망한다고. 국민들이 이제 허리띠를 더 쫄라 맸다고 굶어 죽겠지. 중국이 망할 일은 없다고 내가 항상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게 이제 중국이 공산체제로 돌아가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중국이나 대만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한국 경제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다루고 있어요. 엄청 까. 한국 뉴스만 봐도 한국 사람들은 지금 한국 경제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알 거야. 나도 알아. 근데 맨날 왜 나보고 한국 경제는 안 다루냐고. 맨날 중국 얘기만 하냐고. 내 컨텐츠가 중국 관련된 거니까. 그리고 한국 경제가 안 좋고 지금 한국의 국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이거는 지금 한국 뉴스만 봐도 한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아. 국내 주식이나 집값이나 물가나 그냥 이런 거를 다양하게 본다면 한국도 지금 안 좋은 거 알잖아. 그리고 요즘 대기업들 봐봐. 대기업 롯데부터 시작해가지고 포항제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들 한국을 대표하고 있는 8대 산업들 지금 7개가 중국이 따라잡았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 삼성, 롯데 주가 빠지는 것만 봐도 구조 조정해. 근데 이 와중에 한국이 계엄령이 터졌어. 와 진짜 살벌하게 한국을 그러니까 중국도 다양한 성향의 매체들이 있어요. 그건 아셔야 됩니다. 대만은 대만 매체가 있고 그 매체 중에서도 친중이 있고 반중이 있고 중국은 말 그대로 공산당 매체가 있고 그리고 해외에는 반공산당 하는 대륙 내부 세력들이 해외에 나와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고 다 생각이 달라. 근데 약간 공통적인 부분은 어떤 게 있느냐? 한국이 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게 약간 좀 일괄적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 한국의 부동산 이야기, 한국의 물가 오르는 속도 이야기, 한국의 월급 안 오르는 이야기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디테일하게는 뭐까지 들어갔는지 알아? 얼마 전에 한국의 대파값 한국의 사과값 이런 것들로 한동안 떠들썩했잖아.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러니까 언론은 이런 거야. 해외 중국 언론들은 한국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힘든지 알아? 야 대파가 올라가서 대파 한 자루에 얼마나 파는지 알아? 야 한국 사람들 대파를 못 사 먹어. 지금 한국의 대파값 잡혔잖아. 잡힌 건 얘기 안 해. 진짜 한때 한국이 얼마나 힘들어가지고 물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줄 알아? 대파값 알아? 그 대파 한 개 얼마까지 올라갔어. 그러니까 MC가 한국 요리를 내가 좋아해서 잘 아는데 한국 요리 안에는 대파가 안 들어가면 완성될 수 있는 요리가 별로 없다. 맞지 않느냐? 그런데 한국에서 대파 값이 그렇게 올라갔다고? 야 한국 좆됐네. 이렇게 다뤄버린다니까? 이게 해외의 한국을 보는 시선이에요, 여러분들. 한국 지금 족밥이에요.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또 여기 와가지고 아유 지네 나라는 뭐 중국은 어쩌고 대만은 어쩌고 뭐 어딘 저쩌고 야 우리가 더 잘났어 이런 댓글 달지 마세요. 이게 지금 현실이야. 요즘 대파값 요즘 대파도 가격 잡혔고요. 요즘 사과값도 싼 데 가면 사과 1,000원에 한 개도 살 수 있어. 가격 다 잡혔어. 그런데 해외 언론에서는 이번 계엄령이 터지면서 지금 한국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금 비참하고 얼마나 이런 사례들을 드는데 대파값이랑 사과값이 얘기가 나와. 근데 잡혔다 얘기는 안 해. 그냥 한동안 대파와 사과값이 그 정도까지 올라갔고 한국 지금 이렇게 좆되고 있다라는 얘기밖에 안 해요. 그게 언론이야. 자, 뭐 몇 개 있는데 주가 미친 듯이 빠졌죠? 여행 위험 국가 지정된 거 봤어요? 몇몇 나라에서 이제 한국에 이게 터지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솔직히 한국 위험하진 않아.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뭐 여행하기에 그게 뭐가 위험해. 외국인들한테는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냥 외국인들은 와가지고 그냥 여행하고 자기들 먹을 거 먹고 놀다가 비행기 타고 가면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계엄령이라는 게 터져가지고 해외에서는 야 계엄령이라는 건 그거 함부로 터지는 거 아니다. 야 그거 터졌어? 야 한국 여행 블랙리스트 올려. 이렇게 되는 거야. 여행 위험 국가 지정. 그 다음에 환율. 한국 돈이 정말 휴지 쪼가리가 되어가고 있나? 환율 어디까지 올라갈까?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1,400원이었잖아. 1,400원에서 1,450원 가까이까지 올라갔잖아. 근데 그게 계엄령이 끝나면 이제 1,400원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말했잖아. 상처가 남는다고. 1,410원대에서 놀고 있잖아. 뭔가 아슬아슬해. 그 다음에 뭔가 느낌은 그냥 계속 이제 환율은 올라갈 느낌으로 지금 자리가 잡혀있는 그런 느낌이야. 그 다음에 그 기사 봤어요? 지금 해외에서 동남아에서까지 한국 돈 환전 거부가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 돈을 가져가서 이거 환전해주세요. 야 지금 이거 한국 계엄령이 일어났는데 거기 전쟁 터지고 뭐 일 일어나면 이 한국 돈 휴지 조각 되는데 야 한국 돈 안 받아 달러 가져와. 그냥 외국에서는 이렇게밖에 알 수 없다 이거야. 계엄령은 전쟁 시에나 일어나는 건데 계엄령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환치기 애들이 야 환전하는 애들이 뭘 그렇게 잘 알겠어. 아니야 지금 한국은 이런 상황이고 한국 돈 지금 괜찮아. 야 거기 계엄령이야? 전쟁 일어나는 거 아니야? 돈 휴지 조각 되겠네? 야 한국 돈 환전 안 해줘 달러 가져와. 지금 동남아에서까지 이런 환전 거부가 일어나고 있답니다.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 뭐 외국인 자금 빠져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이거 보니까 각종 국제 인사 방한 기한이 연기됐어. 그러니까 뭐 내년에 뭐 다양한 나라에서의 뭐 국빈급들 다양한 나라의 간부 국빈급들이 이제 한국 방문 일정이 있더만 그게 다 취소되고 있대. 그게 다 취소되고 있어. 심지어 야 그날 보니까 키르기스탄 대통령이 한국에 와 있었다며. 회담하러. 낮에 악수했는데 밤에 그 악수했던 사람이 계엄령 때린 거 아니야. 야 얼마나 남의 나라 무시하면. 근데 난 이렇게 묻고 싶어. 만약에 트럼프나 바이든이 와 있었다. 아니면 만약에 시진핑이 와 있었다. 야 그래도 계엄령 때렸을까? 야, 지금 진짜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도 그냥 해외에서 외신 주로 중국 언론 쪽에서 다루는 한국 기사들을 이렇게 전해 드리는데 저도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것들은 나도 보면서 좀 열받더라고. 한국 겁나 까내리네. 근데 지금 그게 현실이야. 한국 지금 그래. 한국 이미지가. 그다음 뭐 이런 기사도 해외 이런 것도 타이틀로 많이 달렸더만 사랑을 위해서 공권력을 쓴 대통령 뭐 이런 거 짤 많이 봤죠. 사랑 위해서 뭐까지 해봤니? 계엄. 해외 이런 거 여러분들 언론이라는 게 그래. 사람들이 볼만 하게끔 기사를 쓰지 중립적으로 기사를 쓰거나 그러지 않는다니까. 유튜브 썸네일도 마찬가지야. 안에 그 내용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클릭할 만한 걸로 어그로를 끌어. 일단 썸네일은 깔고 가. 그렇잖아. 그러면서 디올백 하나가 불붙인 전국 계엄 뭐 이런 기사도 나와. 중국에서. 중국 대만 다 나와. 대만이 더 심하면 더 심해. 왜냐면 걔네들도 언론 자유잖아. 걔네들 까는 애들은 살벌하게 까. 중립 이딴 거 없어. 중립 기여 따위 없어. 한국이 솔직히 뭐 대만한테 뭐 해준 것도 없고 대만이 한국 무서워할 거 1도 없거든. 살벌하게 까요 진짜. 그러면서 뭐 디올백이 불붙인 전국 계엄 이러면서 막 밑에 댓글 부럽다. 한국의 대박 영화 소재 또 한 개 생겼네. 아이씨. 그치. 이거 또 한 30년, 50년 후에 우리 후손들에게 영화로 제작되지 않을까. 그런 댓글도 달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이것도 있어. 그리고 그 디올백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이 불붙인 계엄령, 여기까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거기 이제 그 디올백이 가격이 나오잖아. 한국 돈으로 300만원 한다며. 한국 돈으로 300만원 한데, 그게 이제 인민폐로 2왕 5.
15,000위엔이야. 야, 중국 댓글에 이거 있어. 15,000위엔? 와, 씨, 존나 청렴하다. 야, 15,000위엔 가지고 그 난리를 치냐? 여러분들, 중국 알잖아. 중국에 해먹었다 하면 씨, 한 돈으로 수십억, 수백억, 막 이런 돈 나와줘야 된대. 어? 2만 5억. 와, 操! 야, 심지어 어떤 애가 진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这韩国第一夫人收个15000的包就调查了，还不如我们这乡镇级党委书记夫人呢。 이게 무슨 뜻이냐? 야, 한국 영부인 300만 원짜리 가방 받고 그렇게 조사를 받는다고? 야, 우린 여긴 이 중국 대륙에서 쓴 댓글이야. 야, 여긴 촌에 있는 무슨 뭐 서기 부인보다 못하네. 어? 아, 실제로 중국 촌 꼴짝에 있는 그런 당 간부 서기 부인들도 야, 그거보단 더 해먹어. 훨씬 더 해먹지. 아, 중국에서 이런 댓글을 중국이니까 가능한 거야. 중국이니까 가능해. 아, 그 다음에 이게 이 요번에 계엄령을 낸 게 그 윤통이 뭐라고 얘기했죠? 계엄령 때 뭐 무슨 세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라 그랬지? 반국가 뭐 종북 세력, 반국가 반국가 뭐 종북 세력 뭐 이런 거, 해외 반국가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을 뭐 이렇게 청산하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게 중국으로 이제 번역이 됐을 때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海外敌对势力 이렇게 번역이 돼서 갔어.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이거를 만약에 반공 세력이라고 하면 중국이 공산당이니까 이렇게는 번역을 못해. 뭔 말인지 알지? 종북 세력, 반공 세력. 그냥 중국도 공산당 체제인데 이거를 뭔가 종북 세력 이거를 번역하기가 애매한 거야. 그래서 공산당 쪽에서는 중국에서는 이거는 내 채널에서만 못 다루는 거야. 거기서 뭘 했냐? 해외 적대 세력으로 번역을 한 거야. 해외 적대 세력.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해나가면 여러분들 해외 적대 세력, 내가 왜 웃냐면 자자 들어봐. 이게 오늘 방송의 두 번째 무슨 포인트다. 중국에서 뭐 일이 있으면 이거는 해외 적대 세력들이 공모다. 모의한 거다. 중국에서 뭐 어디서 뭐 집회를 했다. 중국에서 어디 뭐 반란이 일어났다. 그럼 중국 언론, 공산당들 이거 항상 써요. 해외 적대 세력들이 공모, 해외 적대 세력들이 뭐 작전, 해외 적대 세력들 이거를 굉장히 많이 써요, 중국에서. 그래서 중국에서 해외 적대 세력 이걸 많이 쓰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의 이제 네티즌들이 이게 윤통이 해외 적대 세력, 사실은 우리는 그 반정부 세력, 뭐 종북 세력 이런 걸 쓴 건데 번역이 그렇게 됐으니까 해외 적대 세력? 그러면서 그 밑에 이런 댓글이 한 개 달립니다. 시진핑 왈, 윤석열한테 시진핑이 해외 적대 세력? 야, 너도 그거 쓸 줄 알아? 윤석열 말, 형님 저도 조금은 압니다. 그걸 같이 엮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나이가 시진핑보다는 어려요. 중국이니까 할 수 있는 댓글이야. 야, 시진핑이 딱 와가지고 海外敌对势力 해외 적대 세력. 동생 자네도 그거 할 줄 알아? 윤석열 대통령이, 형님 저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난 처음에 중국에 무슨 반응이 있을까? 왜냐하면 유튜브 댓글에 차이나 뉴스로 계엄령 중국 반응들 좀 올려주세요. 뭐 중국에 뭔 반응이 있겠어? 딱 봤는데 반응이 이상한 게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또 중국 쪽 이제 중국어권 언론 쪽에서는 뭐 물론 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다루고 그냥 맹목적으로 까는 애들도 있지만 반면에 되게 또 이제 중립적으로 여러 가지 이 계엄령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처음에는 김 여사 그것도 가능성이 있겠지만 나중에는 그 예산안 문제. 되게 또 딥하게 깊숙하게 이렇게 판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겠죠, 그죠? 예산 삭감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실 그 운영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유튜버 분들, 그건 한국에도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냥 분석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 그래도 한국의 국민들은 대단하다. 다시 한번 증명했다. 국민들이 투쟁으로 벌어오는 거라는 걸.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계엄을 내렸을 때 한국 국민들은 가만 안 있을 수 있잖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가지고 국민들도 다 길거리로 나가고 다 나설 수 있잖아. 가서 시위를 하고 뭔가 내가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잖아. 그 자유 자체가 중국 대륙에서는 그건 되게 부러운 거예요. 뭐 말인지 알죠? 중국에서는 이 자체를 못해. 절대 못해요.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있어. 이거는 약간 웃긴 댓글이기도 한데 팩폭이에요. 자, 이 댓글도 배댓이야. 좋아요 몇만 개 올라갔어. 한국 인시유에 윤석열이 중국어로 인시유에예요. 인시유에. 한국 윤석열 계엄령 선포 반대 땅땅 6시간도 안 돼서 풀림. 중국 시진핑 계엄령 선포 정치국 국무원 너나 할 거 없이 오케이 100% 오케이. 중국은 정치국 국무원 정치주 고위원 이거 다 할 수 없어요. 시진핑 계엄이야?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 명료하게 진짜 한국과 이제 중국의 상황을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줬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비꼬는 사람들도 있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진심으로 이런 거를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 중국 내륙에서는. 왜냐하면 그런 자유가 없어. 중국에는 언론의 자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이 이렇게 투쟁하는 걸 보면서 되게 부러워할 수도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뭐 물론 웨이보에 그게 실시간으로 뭐 많이 검색이 되고 그랬지만 이거를 구체적으로 막 그렇게 다뤄주지 않아요. 중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시위를 하고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오고 뭐 반 이상이 반대를 하고 한국 정부는 6시간 만에 계엄을 포기했다 뭐 이런 기사를 중국에서는 관영 매체에서는 다뤄주지 않아. 왜? 중국인들이 그거 배울까봐. 중국인들은 그런 거 있다는 거 자체를 알면 안 돼. 그게 중국 공산당의 치국하는 방법이에요. 사람이 지식이 많아지면 안 돼. 중국 사람들은 그냥 너희 지금 현생이 제일 행복한 줄 알아야 되고 공산당 체제가 최고고 다른 체제는 범죄야. 넌 그걸 알아서 안 돼. 시위하면 안 돼. 뭐 집회하면 안 돼. 자유민주주의 그딴 거 생각하지도 말고 전파해서도 안 돼. 너는 그냥 지금 이대로 살아. 이게 중국의 치국 방법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도 알지 않을까요? 요즘 같아서는 다 알지. 요즘 같아서는 걔네들도 웨이보에 검색 올라오고. 근데 솔직히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거를 또 막아버릴 그런 명분은 또 딱히 없거든. 그냥 국제뉴스니까.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관영 매체에서 그걸 대서특필로 다루진 않는다 이거야. 대만에서는 막 다뤘어. 대만에서는 진짜 대서특필로 다뤘어. 왜냐면 대만은 일단 뉴스거리도 별로 없고, 그리고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 그리고 이거는 뭐 어느 나라든 다 뭔가 대서특필로 다 다루잖아요. 일단 한국의 계엄령에 대해서는. 그날 나도 그 도꼬라는 그 일본인 친구랑 같이 방송하다가 갑자기 계엄령 떠가지고 다들 뭔가 싱숭생숭해졌잖아. 방송 분위기도 완전 흐름 막 갔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좀 빨리 마무리를 하고 집에 와서 기사를 막 봤단 말이야. 그날 여러분들 뻥 안 치고 해외에 있는 언론들 있잖아. 해외에 있는 중국 언론들 그날 싹 다 라이브 켰어. 야, 난 걔네들이 한국에 관심이 그렇게 큰지 몰랐어. 그런데 한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대만이든 아니면 그 주변 수많은 나라들도 뭔가를 공부를 할 수 있고 참고를 할 수 있고 뭔가 교과서가 될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다 지켜보는 거야. 일본도 엄청 보도하고. 이것도 가져왔는데 아까 제일 많은 게 이거야. 이게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거는 다 이제 봤지. 2024년 12월 3일 23시 계엄령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공포한다. 1번 국회, 지방의회 및 정당, 정치단체, 집회 및 시위를 포함한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 2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하려는 모든 행위는 금지되며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전도 금지된다. 3번 모든 매체와 출판물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4번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파업, 조업 중단, 집회를 금한다. 5번 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은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업무에 복귀하여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위반자는 계엄령에 따라 처벌된다. 이게 다 있더라고. 그 다음에 반국가 세력, 기타 전복 세력을 제외하고는 관련 조치를 통해 무고한 일반 시민의 일상생활에 최소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몇 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중국 쪽에서 이걸 다 번역해 가서 딱 보더니 단 댓글이 이것도 약간 좀 이제 반어법으로 댓글을 달았는데 이렇게 달았어요. 원래는 한국 사람들이 진짜 불행할 줄 알았대. 불행하게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계엄 생활을 할 줄 알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어. 한국 사람들은 계엄이 계속 유지됐다면 중국 국내에서 살고 있는 행복한 생활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계엄들은 이 조항들을 보면 이제 중국 대륙에서는 이건 우리 일상이다. 우리가 맨날 살고 있는 삶이다. 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그리고 계엄령 하면 원래 계엄령을 시행할 때 인터넷은 안 끝나요.
아, 중국의 블랙 유머들. 중국이니까 달 수 있는 이런 댓글들이야. 그러니까 중국 반응들 여러분들 원했잖아. 지금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것도 중국 댓글입니다. 야, 봐봐. 야, 계엄령 할 때 인터넷 끊었어야지. 안 끊은 결과야, 이게. 야, 우린 배워놓자고. 또, 대한민국의 계엄을 보면서 학습을 또 해갔네. 야, 봐봐. 대한민국. 인터넷 안 끄는 계엄은 계엄이 아니야. 인터넷을 끊었어야지. 야, 중국은 다음에 계엄할 때, 야, 인터넷 끊어라. 뭐 이러면서. 아, 참나.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 인터넷을 끊으면 국민들이 다 일어날 거라고요? 근데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뭔가를 인터넷이 없으면 뭘 못하잖아, 일단. 국민들이 일어나서 뭘 하려고 하기 전에 그 계엄해가지고 정리할 것들은 싹 다 정리해버렸어야지. 물론 그게 뭐 말처럼 쉬운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상 시나리오,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 계엄령을 때린다. 그럼 중국은 이제 인터넷을 끊을 거 아니야. 인터넷을 끊고 뭐 국민들이 일어나고 말고 하기 전에 자기가 정리하고 싶었던 걸 싹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딱 통하게 하고 이제 정리된 것도 싹 정리되고 계엄 끝났습니다. 뭐 이런 식이지. 이것도 뭐 같은 맥락이야. 이것도 배댓인데 배댓들만 좋아요만 10,000개 이상짜리 이것만 다 가져왔거든. 看了韩国的这个戒严令内容才发现中国人民一直生活在戒严状态中. 한국의 계엄령 내용을 보고 난 후에 그제서야 깨달았다. 중국인들은 계속 계엄령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었구나. 야, 이거 댓글 단 애들 이거 괜찮나? 야, 애들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럼 뭐 요런 댓글도 있었어. 韩国的军队是国家的，所以不会因为总统一声令下就失去理性，不像中国的军队.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그 군대도 이게 잘한 거냐 못했냐 이런 문제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중국 쪽에서 댓글은 이렇게 달았어. 한국의 군대는 국가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로 이성을 잃고 그러진 않을 거다. 중국 군대와는 반대다. 중국은 그냥 한마디면 끝이야. 한마디면 그냥 불복종이면 끝이야. 근데 한국 군인은 요번에 뭔가 좀 우왕좌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나왔잖아. 근데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이건 뭐. 그리고 지금 여기저기서 나라에서 야, 이거는 아까 오늘 기사 뜬 건데 여기저기서 지금 한국 여행 비상이다. 한국 여행 금지 리스트 올리고 막 한국 여행 블랙 리스트 올리고 한국 여행 가지 마라 이러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데서는 이거 어디야? 자, 지금이 한국 여행 갈 절호의 기회다. 계엄 사태 빈틈 노린 나라 거기가 어디냐면 인도입니다. 인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에 여행 주의 공고를 내린 가운데 인도 매체가 오히려 지금이 한국 여행을 갈 기회라고 주장해 관심이 쏠린다. 근데 맞아. 환율 싸지. 환율 싸지지. 지금이 한국 여행할 기회. 그건 맞아. 이 매체는 내가 봤을 때 한국을 잘 아는 매체야. 솔직히 지금 외국인이 한국 와서 여행하고 돈 쓰기에 너무 좋지. 한국 환율 지금 십창났는데. 그렇잖아. 요런 기사가 또 떴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지금 안 좋을 뿐더러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한국 여행 비상 단계를 지금 선포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의 숙박이 전체적으로 싸집니다. 외국인들 상태로 하는 숙박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방이 안 나가니까 숙박이 겁나 싸지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싸게 한국을 여행하기 진짜 최적의 시기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게 계엄 이게 이렇게 되면서 또 그것도 안 올라올 수가 없어. 그 이재명 씨가 이제 벽을 넘어가지고 들어가는 그걸 라이브로 했잖아. 그것도 해외 언론에서 엄청 다뤄졌어.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재명 이 둘은 완전 뭐라 해야 될까? 상대다. 서로 이제 그 정치라는 이 울타리에서 서로 싸우는 그런 라이벌 관계. 윤석열과 이재명은 라이벌 관계다 이러면서 이재명 씨가 이제 벽 넘어서 국회에 들어가는 그 영상도 해외에서 이제 대서특필이 되고 그러면서 그 영상 유명한 거 있잖아요. 윤석열은 이제 친미, 이재명은 친중이다. 왜 친중이냐? 대표적인 영상. 그 영상 있잖아. 셰셰! 그 영상 중국에서 겁나 돌아. 친중 친미. 확실히 그 영상 알죠? 그 이재명 씨가 막 얘기할 때 뭐 이런 얘기 있잖아. 아니 중국이랑 대만이 지네들이 지지고 볶든 우리랑 뭔 상관입니까? 우리는 그냥 셰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한 거 있잖아. 그 영상도 중국에서 엄청 돌아요. 그러면서 이 두 당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입장 차이, 뭐 라인 차이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중국 대만 전쟁 나면 한국이 경제 더 피해봤던데 여러분들 한국은요 그냥 뭐 이런 사람도 있어 이런 언론인도 있어 난 그 언론인이 어떤 관점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이 지금 이런 사태는 이것도 한 중국의 언론인입니다. 중국 언론인인데 중국 공산당 반대하는 언론인이에요. 중국 공산당을 반대하는 언론인이지만 요번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극단적으로 갔다. 너무 친미로 갔다. 한국이란 나라는 이 나라에서는 중립을 지키면서 항상 양쪽으로 라인을 적당하게 잘 타야 되는데 윤석열은 너무 극단적으로 갔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나. 윤석열도 어느 정도는 중국을 방문하면서 시진핑이랑 악수도 하면서 뭐 중국이랑 외교도 챙겼어야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갔다. 아 근데 맞아 형식상이라도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해. 뭔 짓을 하든 국민한테 불이익을 갖다 주면 난 안 된다고 보거든. 옛날에 아직도 여러분들 기억나요? 일본이 대한민국을 무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거한다 했을 때 그때 한국에 엄청난 불이익이 왔었고 그때 한국 주가가 대폭락했어. 그때 나 일본 갈 예정이었는데 티켓 찢어버리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때 기억나죠? 그러니까 나도 그걸 한 게 나한테 불이익을 갖다 줬으니까 그때 나 주식 손실 장난 아니었어. 근데 이번에는 나는 그때 일본행 티켓을 찢었지만 이번에는 난 뭘 찢어야 되냐? 사람을 찢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 어떤 정치인이든 좌든 우든 국민한테 불이익을 갖다 주면 안 돼.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손실이 얼마나 커요. 그건 진짜 아니라고 봐. 아무튼 중국에서 그 계엄령이 터지고 나서 그 기사가 뜨고 나서 12시간 동안 조회 클릭 수가 10억이었어요. 10억. 중국에서도 어마어마했지. 그러면서도 중국 정부에서 약간 형식적으로 그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중국 국민들에게 통보합니다. 외출 자제해 주시고 뭐 이런 거 돌렸대. 이것도 중국에서 본 짤인데 이것도 본 짤인데 이런 짤도 있어. 이것도 우스갯인데 그러니까 김정은이 맨날 이제 한국으로 막 오물풍선 보내고 맨날 하는 얘기가 막 살벌하게 얘기하잖아. 막 욕하고 북한의 뉴스들 막 욕하고 살벌하게 막 비판하고 막 몇 시간 안에 서울 불바다 막 이런 거 하잖아. 근데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계엄령을 딱 내렸는데 갑자기 이제 그 중국에서는 김정은을 찐팡즈라 그래. 김뚱보가 갑자기我跟你开玩笑呢 그 김뚱보가 갑자기 나오더니 형님 저 농담이에요. 뭐 그런 짤도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 북한 조용하다. 한국 계엄 사태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네. 그 다음에 중국은 일단 미국을 되게 싫어하잖아. 미국도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미국을 싫어하는 동시에 친미를 하고 있는 한국도 싫어하는 그런 중국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런 댓글을 달아. 바이든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날 한 가정의 부친으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이런 얘기해. 여러분들이 저를 한 여자의 아내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짤이냐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남편 아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은 집안이 개판이야. 집안에 아들, 큰 아들, 작은 아들 다 개판이야. 막 형수가 작은 아들이랑 또 결혼하고 심지어 불륜 아무튼 집안이 개판이야. 그래가지고 바이든이 날 한 가정의 부친으로서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날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이해해 주세요. 이런 댓글도 있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인시유에. 윤석열이 중국말로 인시유에거든요. 인시유에 走了一步臭棋.臭棋가 뭐냐? 臭棋 이거를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지? 여러분들 장기 둘 때 있잖아. 장기 둘 때 잘못 한 수 두는 거 그건 뭐라고 하지? 그 똥수라 하나? 악수. 악수.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중국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진짜 말 그대로 똥수를 두었다. 악수를 둔 것도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은 요번에 악수를 두었다. 이렇게 아니야. 똥수를 두었다. 진짜 냄새 나는 악수를 두었다. 이렇게까지 평가해. 그게 초우치야. 초우치.
아, 중국 언론인들한테 우리 이렇게 평가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거 계엄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게 아니라, 계엄령으로 인해서 이 왜 계엄을 하게 됐냐? 왜 여기까지 왔냐? 여기까지 온 데는 이런 정책들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한국 경제가 어떻게 망했고, 한국 경제가 망하면서 어떤 산업들이 망했다. 이런 산업들이 어떻게 망하면서 지금 이 기업들이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졌고, 중국의 기업들한테 다 따라잡혔고, 중국한테 다 안 되고 지금 뭔가 문 닫고 있다. 근데 이거 일부가 팩트야. 그냥 지금 한국이 망하고 있는 모든 속살들이 전 세계에 샅샅이 까발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외국 사람들의 인식은 어떤 느낌이냐? 아, 한국 망했구나. 아, 한국 좆됐네. 아마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요즘 기사를 본 사람들이랑.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족같아요. 진짜. 아이고, 한국 애들 중국에서 그 30년 벌어먹으려고 중국 가서 이것도 알려줘, 공장도 지어줘, 뭐도 해줘. 30년 그게 벌어먹은 거야? 결국엔 다 뺏기고 이제 100년 뜯어먹힌다. 봐라. 야, 한국 좆됐어 이제. 이게 외신이야. 꼴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주위에, 저도 뭐 주위에 형들도 있고 뭐 지인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 지인들 중에서, 그리고 지인들이 지인들 중에서 요즘 이민 갈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대. 아무리 생각해도 20년 후에 한국의 미래는 없을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 어쩌냐? 아무튼 뭐 오늘 제가 가져온 차이나 뉴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내일 뉴스 보다가 만약에 또 뭐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만한 거 있으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